천주야, 혹시 내 고무신 본 적 있니? 어제까지만 해도 현관에 두었던 것 같은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는 걸 보니 마음이 괜스레 불안해. 아, 이젠 나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건가? 아내가 떠난 뒤로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어. 동현이,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내가 잃어버린 고무신을 발견했어. 낡고 구겨진 고무신을 손에 쥐고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환입니다. 올해로 60을 넘긴 나이에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았다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그러던 중 젊은 시절 인생의 반쪽 동현이 엄마를 만났어요. 그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착한 여인이었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챙기고 무거운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루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꼭 보답할게요. 라고 초등학교 때 했던 동현이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동현이는 착하고 하지만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죠. 세상은 매일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떠나버린 날처럼 아버지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고 그러나 작년 겨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나빠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될지도 수술하면 나을까요? 라는 질문에 의사는 회복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현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수술하세요. 회복하는 동안은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겠어요. 며느리 선주도 따뜻하게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동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의 기분은 묘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 집에 의지하게 되다니. 나연이는 할아버지가 온 것이 기뻐서 할아버지,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동현이도 자주 찾아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그날 저녁 동현이와 선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소중히 여기던 고무신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고무신은 아내가 무릎에 좋을 거라며 생일 선물로 준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버지와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아내가 떠난 후 그 고무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 내 집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에 두었던 고무신이 사라진 겁니다. 전날 밤 그때는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선주가 이미 학교와 회사로 간 뒤였고 나연이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주야, 내 고무신 못 봐. 무서운 소리야. 내가 분명히 현관에 두었는데. 하지만 선주는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랑 저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표정이 슬퍼요?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빠릅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을 못 찾아서 그래. 그러자 나연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주의 태도와 고무신이 사라진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고무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선주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 거라고. 그날 이후로 동현이와 선주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동현이는 퇴근 후에도 방에 들르지 않고 어느덧 저는 이야기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곤 하지요. 어느 날 제 삶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동현과 그의 아내는 주말마다 저를 빼놓고 놀러 나갔습니다.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신데 쉬세요. 라는 핑계를 내세웠지만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더니 동현의 직장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현은 깜짝 놀라며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라고 그때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다리가 안 좋으셔서 잠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나연이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지만 그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쓰레기통에서 제 고무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무신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집어 들었을 때 안쪽에 적힌 정한 씨의 건강한 발걸음을 위해 라는 문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런 지친 하루를 마치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니 그곳에서 동현이와 선주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나연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가려는 참이었지. 그 고무신이요. 선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무신인 줄 모르고 청소하다가 버리라고 놓아둔. 동현이가 선주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선주가 실수한 건데 이해해 주셔야죠. 실수라고? 동현이 가족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고무신을 깨끗이 씻었지만 마음속 생긴 상처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동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주가 고무신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동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고무신도 찾으셨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리고 제 감정과 소중한 물건이 얼마나 쉽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이 집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제 길을 가는 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고무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고무신은 마치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집을 살 때 법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주저없이 아들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무신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지분이 제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집에 제 지분을 팔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그 돈으로 분당의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그 후로도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지만 나연이만은 언제나 저에게 다가와 일주일 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준비를 마치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구매자를 만나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추억이 깃든 물건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이었죠. 저는 미리 알아본 분당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다행히 빈 방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한 원룸, 공동식당, 작은 정원과 운동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도 또래 어르신들이 서로를 그날 예기치 않게 아들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집을 팔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다음 날부터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산책, 텃밭에서 채소 가꾸기,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지냈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은 주방과 화장실, 밝은 방까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그러나 동현이의 집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일주일 후 동현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후로 동현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동현이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애원하며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6개월이 지나 동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각이 잦아지고 집안 천주는 술에 빠져 살고 나연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실버타운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동현이네 가족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손녀 나연이었죠. 할아버지? 그녀를 방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아빠랑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연아, 할아버지가 너희 집에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나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나연아,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나연이를 돌려보내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일주일 후 저는 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연아, 할아버지가 결심했어.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주말이 되어 동현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동현이가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구석에는 빨래가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려 앉던 날이었어요. 나연이가 밝은 웃음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힘껏 안았습니다. 동현아, 우리 잠깐 얘기할까?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어요. 아버지 정말 선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고무신이 아버님께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 말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야. 그 고무신은 떠난 아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서로 다시 노력해보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울 방법을 생각해봤어. 실버타운 보증금을 조금 빼서 너희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주는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진 식사 후 동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감사를 더 소중히 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고무신은 어디에 있어요? 실버타운 내 방에 잘 보관하고 있단다. 복수의 달콤함보다 용서의 평화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디선가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현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선주도 술을 끊고 새 출발을 했어요. 이제 실버타운에서 제 삶을, 동현이 가족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복수는 순간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나 용서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단순한 시간이 흐름이